네, 단원별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은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장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공인중개사법 4조, 5조, 6조, 7조, 8조에 있는 내용과 법 2조 2에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부분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전반에 관한 부분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의 기출문제들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서 좀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묻고 있는 문제인데, 1항 지문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인중개사법 4조 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은 시도지사이지만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험 시행기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예외도 없이 시도지사만 자격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격이 취소가 되었을 때 7일 이내 자격증 반납도 그 교부한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발급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1개월 이내에 준다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 포상금이죠.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비교해 보셔야 될 것이, 공인중개사법에서의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부거법에서 포상금 지급은 지급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 맞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우리가 2개월을 본 적이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나 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거기는 2개월이었죠. 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2개월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연수교육 통지가 2개월이었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2개월이지만 여기는 1개월이 맞습니다. 1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바로 1항에 틀린 지문이 나와요. 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요, 위원장이 한 명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이 한 명이 있고, 그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제외하여? 포함하여서입니다.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요.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는 공인중개사법령이 직접 결정했죠. 누가 맡는답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2차관, 1차관이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이니까 위원장을 제외한다면 6명 이상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 될 것인데 그 나머지 위원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임명과 위촉이라는 표현을 모두 쓰고 있는 이유는 위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임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라면 위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거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장이 아닙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항이 틀린 질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이 4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오지선다형 단독문제로 출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 4가지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시도지사가 그 담당자가 되는 거죠. 단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일단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구제 절차로서의 청문 절차까지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이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인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이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요.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쭉 내려가서 5항 지문을 보시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무효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제한 없음이 원칙입니다. 국적도, 성별도, 연령도, 학력도, 경력도 제한이 없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수형자들, 금고 이상형의 수형자들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이 무효 처분이 떨어지겠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응시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가액을 공인중개사 법령이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원칙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조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응시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죠.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업무가 위탁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응시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응시수수료 납부하는 겁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응시원서 제출할 때 응시수수료 납부했기 때문에 합격자로 결정 공고되면 최초의 자격증 교부는 별도의 수수료 납부 없이 자격증 발급받을 수 있죠. 다만 후일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다시 또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어떠한 경우에 수수료 내야 되는지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불 규정, 반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응시할 수 없게 되었거나 과운납했을 때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액을 또 과운납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항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 그랬는데, 접수 마감일로부터가 아니라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했을 때 100분의 60% 환불해 준다는 것이고요.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했을 때는 50% 환불합니다. 그러니까 두 구간을 유의해 두시면 돼요. 60% 환불되는 구간과 50% 환불되는 구간인데, 60% 환불 기간은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했을 때 60%가 환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사항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개략적 사항의 공고 후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가 아니라 90일 전까지죠.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 방송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는 2번 있는데, 시험 일정 등에 대한 예비 공고요, 개략적 사항에 대한 공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매년 2월 말일까지 예비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는 시험생일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듯 90일 전까지 하라는 것도 있는데 3개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있죠.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는 자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든가, 그 3개월과 90일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 들어갈 자리에 90일을 넣거나 90일 들어갈 자리에 3개월을 넣는 지문은 모두 틀린 지문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도 여기서 유의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6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근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보게 되는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관계를 부담하는 계약, 이른바 쌍무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그때 등기신청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증여 등과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도 부특법은 60일 이내에 하라고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미등기로 계약했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거기는 다 60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90일이 맞습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아니면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올 것인데 1항의 정답이 나왔네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응시의 결격에 속합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은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 각호에서 언급한 등록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다시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3년은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그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중개보조원도 못합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 사원도 될 수가 없게 된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단순히 응시의 결격에만 속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 10조가 언급한 등록의 결격에는 애초부터 해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어요. 법인의 공인중개사 아닌 임원이나 무한책임 사원 되는 건 될 수가 있습니다. 1항이 응시할 수 없는 자이고요. 미성년자, 등록의 결격 사유에 속하는 자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는 겁니다. 사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고도 추가 2년간 등록의 결격 사유에는 속하지만 응시 자격은 애초부터 제한이 없는 자입니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른바 민법상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받지는 않는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 앞서 우리가 관련 문제 봤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누구에 속한 사항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에 속한 사항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설립되는 절차는요,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 이내 창립총회로 회부하면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의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각 시도에서 20명 이상 분포되었다는 전제하에 모여서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동의하면 협회 정관은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공인중개사협회가 성립됩니다. 협회 설립의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사항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나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시험을 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보고 건너가려면 역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도 2차 시험도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전제로 전 과목의 100점 만점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1차든 2차든 합격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1차 시험은 거기에 예외가 없지만 2차 시험은요, 공인중개사 수급상 필요에 의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도 있고요. 2차 시험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최소 선발 인원이나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든 최소 선발 인원이나 비율을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든 이거 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여부에 관한 의결, 이것도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에 속하는데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꾀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제척사유라고 하는 걸 두고 있죠. 만일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면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이걸 뭐 한다고 하죠? 회피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그 안건 이해 당사자가 저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안건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안건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건 당사자가 특정 위원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면 그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정말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정하느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의결 절차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죠. 나머지 위원들이 이제 의결하여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이걸 해촉한다고 합니다. 해촉한다고 하는데 위원을 누가 임명 위촉했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었기 때문에 해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이 항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는 관련 없는 소관사항이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와 재교부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아니었고 관련 지문 앞에서도 있었죠. 1개월 이내였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 지급도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2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합니까? 이미 응시수수료 제출하고 납부하고 시험 본 거죠. 그러므로 최초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발급받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가 있어서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3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구리시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시 강남구에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분실하여서 재교부 신청하러 간다면 경기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리시는 경기도 관할이고 경기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항도 틀린 말이고요. 4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인데요. 자격증 양도대여는 양도대여를 한 자뿐만이 아니라 양수대여를 받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하고요. 작년 개정을 통해서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이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도 그런데 등록증을 양도대여 한 자와 양수대여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개정이 있어서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 형벌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행정처분은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증 빌려주면 무조건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타인이 수행하도록 했다면 명백한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가 되는 거죠. 한 자도 받은 자도 심지어 알선한 자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양도되어 한 자이므로 반드시 자격은 취소가 될 것입니다. 4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명칭 사용 의무인데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1년 1천인데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도 그 유사 명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는 4가지가 모두 다 기속 처분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언제나 하여야 한다라고만 표현될 수 있지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3항 자격증에 대여라 함은 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그 자격증 대여인 거죠. 3항이 옳은 설명 정답이 되겠고요. 4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 자격 취소 처분을 등록관청이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언제나 자격 취소 처분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까? 네,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도대여를 한 자도 양도대여를 받은 자도 심지어 작년부터는 그 알선을 한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 한 자나 양도대여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지만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 고발한 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직 아니라는 것도 또 여기서 구분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관련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만일 자격증을 대여했다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 대여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고 등록증이니까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 취소 처분을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등록 취소 처분을 관할 등록관청이 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정 취소 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처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관청이 행하는 행정처분인데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이 두고 있다.
하는 사실까지 유의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문제 함께 풀어보셨습니다.